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해서 여러분의 연인을 몰래 테스트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긴 대담한 어머니입니다. 명품 옷장을 제쳐두고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고급 세단 대신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한 그녀. 과연 아들의 여자친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데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비추며 거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은발의 정금 여사, 68세. 그녀는 고급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신문 한 켠에 실린 장미백화점 겨울 세일 광고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석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곧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 여자친구 말이다. 진이라고 했나?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백화점 직원이라며? 정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죠. 네.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알았다. 끊는다.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금은 커피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마른 가지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정금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걱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명문가의 외동아들 민석. 그런 아들이 백화점 직원과 결혼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정금은 단순히 편견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온 여성이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마음이 어떤지. 갑자기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정금.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침실로 향한 그녀는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샤넬, 에르메스, 디올. 하지만 정금의 손은 그것들을 지나쳐 맨 구석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회색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고 손목 끝은 실밥이 풀어진 낡은 코트였어요. 정금은 그것을 꺼내 팔에 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옆 선반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이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달아 반질반질한 검은 구두였어요. 진주 귀걸이와 명품 핸드백은 그냥 두고 오래된 작은 가방만 꺼냈죠. 거울 앞에 선 정금. 평소에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차림의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예리했죠. 정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에 나갈 거야. 준비해둬. 모든 준비를 마친 정금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자. 정금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돈과 지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인성이니까. 그날 밤 정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었어요. 백화점, 진위, 그리고 진실. 모든 것이 내일 확인될 예정이었죠. 정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일이 정말 재미있겠는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금은 어제 준비해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낡은 구두를 신고 오래된 장바구니를 손에 든 그녀의 모습.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었죠. 현관 앞에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금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혼자 갈 거야. 버스 타고. 운전기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20년 넘게 정금을 모셔왔지만 버스를 타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사모님이 버스를요? 그래. 오랜만에 버스 좀 타보려고. 정금은 씩 웃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죠. 오랜만에 걷는 동네 길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정금은 시간표를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붐볐죠.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정금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승객들은 모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죠. 정금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한 도시의 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30분쯤 지나 버스가 장미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정금은 장바구니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눈앞에는 웅장한 백화점 건물이 서 있었죠. 반짝이는 유리벽과 화려한 금빛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금은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야. 입구로 향하는 정금의 발걸음은 천천히면서도 단호했어요. 입구의 경호원이 그녀를 보더니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구두, 오래된 장바구니. 경호원의 눈이 위아래로 그녀를 훑었죠. 하지만 그는 특별히 말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쳤어요. 정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1층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 한가운데에서는 젊은 직원이 화려한 옷차림의 고객에게 화장품을 시연하고 있었죠. 정금은 천천히 다가가 진열대에 향수병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하던 그녀가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직원은 정금의 낡은 차림새를 힐끗 보더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가격표에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명품 옷을 입은 젊은 여성에게 달려가며 밝게 웃었죠. 고객님, 이쪽 신제품 보여드릴까요? 정금은 조용히 향수병을 내려놓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직원 2명이 정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런 사람이 여기는 왜 와? 그러니까 살 것도 아닌데. 정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매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실망이 스쳤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정금. 핸드백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열대에는 최신 유행의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금은 작은 가죽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물었죠. 이거 얼마인가요? 직원은 정금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구두, 오래된 장바구니.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격이 좀 있어요. 200만 원이 넘거든요. 말투에는 분명한 거리감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 매장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정금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정금은 아무 표정 없이 가방의 재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구나. 전부 다. 복도를 걷는데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금 앞을 지나칠 때는 그냥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안내원의 손은 젊고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에게만 향했습니다. 정금은 그냥 지나쳐 층 안내판을 살폈어요. 3층 여성 의류 매장.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금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정금은 3층 매장을 관찰했어요. 매장 입구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금이 가까이 다가가자 유니폼에 달린 이름표가 보였어요. 김진희. 정금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더욱 꼭 쥐었죠. 저 아이가 민석이가 말한 그 여자로군. 정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에스컬레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정금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 과연 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금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3층 여성 의류 매장은 다른 층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이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정금은 낡은 장바구니를 꼭 쥐고 매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죠. 진이가 밝은 미소로 정금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정금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한 직원은 슬쩍 뒤로 물러났고 다른 직원은 고개를 돌렸죠. 어떤 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금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이의 눈빛은 맑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금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며 첫인상을 관찰했어요. 눈빛이 맑네. 가식이 없어 보여. 정금은 일부러 비싼 옷들이 걸린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프리미엄 울 소재의 고급 코트를 집어들고 가격표를 확인했죠.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진이를 돌아봤어요. 어머, 이게 얼마예요? 가격이 너무. 진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 옷은 프리미엄 이탈리아 울 소재라 조금 비싸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10년은 입으실 수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하시면 되고요. 진이는 옷의 재질을 만지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금은 계속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 다른 색상은 없어요? 이 색은 좀 어두워 보이네.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이가 재빨리 매장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진이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손님이나 봐. 하지만 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같은 디자인의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 색상은 어떠세요? 훨씬 밝고 화사해 보이실 거예요. 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정금은 옷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과 고급 코트의 묘한 대비가 보였습니다. 정금은 잠시 옷을 비춰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버스 타고 오느라 다리가 너무 아파 죽겠네. 그 말을 들은 진이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번졌어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잠시 앉아 계시겠어요? 진이는 망설임 없이 매장 구석에 있던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정금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진이는 더욱 정중하게 권했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따뜻한 차 갖다 드릴게요. 진이가 직원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해? 살 것도 아닌데. 진이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하지만 진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녹차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어요. 정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이의 손은 조심스럽게 컵을 건넸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죠. 그 눈에는 계산이나 가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정금은 차를 받아들며 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진짜 진심이로구나. 정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컵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이는 정금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물러나 옷을 정리했어요. 가끔씩 정금 쪽을 살피며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했죠. 정금은 차를 홀짝이며 진이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이 오자 똑같이 밝고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옷차림을 전혀 보지 않고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었죠. 불평 하나 없이 태도도 단정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매장에는 느린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공간이 더욱 조용해졌죠. 정금은 차를 다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이가 바로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편하게 쉬셨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정금의 가슴이 또 한 번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좋은 하루 보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진이의 미소는 끝까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금은 매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진이가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태도는 방금 전과 똑같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정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은 아이네. 하지만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니까. 과연 정금은 진이의 어떤 모습을 더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는? 정금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 표지를 찾았어요.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따라 걷다가 복도 한쪽으로 들어섰죠. 좁은 복도를 지나자 직원 화장실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금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손님용 화장실이 아닌 직원 전용 화장실이었던 거죠. 화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매장 음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정금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딸깍. 아, 진짜. 오늘 완전 피곤해 죽겠어. 정금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두 여자의 발소리가 세면대 쪽으로 향했죠. 야, 진이야. 아까 그 할머니 봤어? 정금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응, 봤어. 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여자 혜련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헐, 저런 옷 입고 여기는 왜 와? 동대문 시장 가야지. 완전 초라하던데? 돈도 없어 보이고. 정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너 괜히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차까지 갖다 주고. 너무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금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의 손이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다 똑같구나. 겉모습만 보는 거야. 하지만 그때 진이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혜련아, 행색이 뭐가 중요해? 혜련이 놀란 듯 반문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분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났어. 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정금은 칸 안에서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셨거든. 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깊게 묻어났습니다. 정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몸도 많이 안 좋으셨어. 그런데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가셨지. 나 대학 보내시려고. 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엄마도 늘 낡은 옷만 입으셨어. 나한테는 새 옷 사주시면서 당신은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셨지. 정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분도 분명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일 거야.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내신 훌륭한 분이고, 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판매 직원이잖아.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혜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련이 먼저 나간 거죠. 화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이 혼자 남은 공간에서 세면대의 물소리만 들렸어요. 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많이. 그 말에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칸 안의 정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고든 마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정금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의심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잠시 후 진이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금은 천천히 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정금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 완벽하게 합격이야. 그 말에는 확신과 안도,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금은 손을 씻고 천천히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고 직원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정금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정금은 백화점을 나서며 가벼운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금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점심에 백화점 가자. 너 여자친구 만나러. 전화 너머로 민석의 놀라고 기쁜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요, 어머니? 진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정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정금은 고급스러운 샤넬 투피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거울 앞에 선 정금. 전날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거울 속에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정금이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민석도 차에 올라탔죠. 그는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진이를 만나시는 거죠? 정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차가 장미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금의 우아한 차림새와 당당한 걸음걸이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경호원도 깎듯이 허리를 숙였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여성 의류 매장이 보였습니다. 진이는 평소처럼 매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두 사람이 매장으로 들어왔죠. 진이가 습관적으로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 말이 뚝 끊어졌어요. 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정금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입이 작게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이야, 우리 어머니셔. 진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금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잠깐 봤었죠? 그 말에 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제 그 초라한 할머니가 바로 민석의 어머니였던 거죠.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분이 민석 씨 어머니라고? 어제 그 할머니가? 대박. 완전 부자였네. 특히 혜련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금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금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옷들을 훑었고 몇 벌을 골라 카운터로 가져갔어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매장은 조용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계산을 마친 정금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매장 중앙에 서서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이는 여전히 다음 손님을 밝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진이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네. 두 사람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휴게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한 공간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정금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손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어요. 진이는 마주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죠. 정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혜련 씨와 나눈 이야기 다 들었어요. 진이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정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이를 바라봤죠. 그 한마디 덕분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머님.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의심했어요. 백화점 직원이 우리 민석이한테 어울릴까?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갔죠. 가난한 노인으로 보이게.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정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겉모습 하나 안 보고 진심으로 대해줬죠. 차도 갖다 주고 의자도 갖다 주고. 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금이 진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금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한 말. 어머니 생각났다고.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신 어머니.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어요. 정금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어요. 아니, 부탁할게요.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요. 어머님. 진이가 눈물을 쏟으며 정금을 꼭 안았습니다. 정금도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금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석이 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정금이 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정금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정금은 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자. 시장에서 야채 파시던 그 어머님 대신. 진이는 정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이의 모습,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정금 어머니의 지혜. 두 사람 모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민석과 진희의 결혼 준비 과정은 어땠을까요? 진희의 어머니를 대신해 정금 여사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가는 따뜻한 순간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